여러분, 드디어 베이징입니다. 와, 공항부터 스케일이 다르네요. 이번 베이징 브이로그 완전 대박 콘텐츠로 꽉 채울 거니까 다들 기대하라고요. 특히 제 목표는 뭔지 아시죠? 칼각으로 유명한 중국의 위병들, 그들의 캐릭터를 아주 살짝만 무너뜨리는 순간을 포착하는 거예요. 베이징 챌린지, 위병 공략, 핵인싸 하나, 분홍색 브릿지를 넣은 머리카락을 찰랑이며 하나는 베이징 수도 국제공항 입국장 한복판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향해 떠들었다.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화려한 네온 컬러의 크롭티와 초미니 스커트, 온갖 반짝이는 액세서리로 지장한 그녀는 거대한 공항의 인파 속에서도 단연 눈에 띄었다. 20살 초반의 하나는 팔로워 수십만을 거느린 잘나가는 유튜버였다. 그녀의 성공 비결은 자극적이고 아슬아슬한 콘텐츠였다.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하는 동안에도 하나의 카메라는 쉴 새 없이 돌아갔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이국적인 풍경보다 카메라 렌즈 속 자신의 모습에 더 집중하는 듯했다. 그녀의 목적지는 베이징의 심장부, 천안문 광장과 자금성이었다. 같은 시각 조금 떨어진 곳에서 공항 리무진 버스를 기다리던 중년의 한국인 관광객 준서가 우연히 하나의 요란한 1인 방송을 목격했다. 신을 훌쩍 넘긴 준서는 역사유적 답사를 즐기는 조용한 성품의 학자풍 남자였다. 그는 가볍게 눈살을 찌푸렸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시선을 돌렸다. 요즘 젊은이들의 유행이려니 하고 넘기려 했지만 어쩐지 불안한 예감이 스쳤다. 첫 번째 목적지는 자금성이었다. 주말을 맞은 자금성은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웅장한 태화전을 지나 비교적 인적이 드문 후원의 한적한 문으로 향했을 때 하나는 드디어 사냥감을 발견했다. 짙은 녹색 제복에 붉은 견장을 탄 위병이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찌는 듯한 더위에도 미동조차 없는 그의 모습은 인간이라기보다 잘 만들어진 밀랍 인형 같다. 자, 여러분, 드디어 첫 번째 타겟입니다. 저분 표정 좀 보세요. 완전 얼음이죠? 제가 한번 저 얼음을 녹여보겠습니다. 하나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자신과 위병 쪽으로 향하게 하고는 슬금슬금 그에게 다가갔다. 위병 앞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처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라는 암묵적인 경계가 있었지만 하나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셀카를 찍기 위해 팔을 뻗으며 경계 안쪽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서는 순간이었다. 그때까지 미동도 없던 위병의 발이 바닥을 강하게 쿵 하고 내리찍었다. 크지 않은 소리였지만 그 울림은 하나의 심장을 철렁하게 만들었다. 위병은 여전히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의 턱이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히 경고의 의미를 담아 아래로 까딱였다.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 몸짓에는 더 이상 다가오지 마시오라는 단호한 명령이 실려 있었다. 하나는 순간 움찔했지만 당황한 표정은 금세 사라졌다. 오히려 예상치 못한 드라마에 흥미가 동한 눈을 반짝였다. 오, 여러분 보셨어요? 방금 저한테 경고한 거 맞죠? 쉿! 이거 완전 대박각인데요? 첫 판부터 이렇게 나오시면 저도 오기가 생기죠.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윙크를 날리며 보란듯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섰지만 포기한 기색은 아니었다. 오히려 이 작은 충돌을 다음 콘텐츠를 위한 훌륭한 밑거름으로 삼을 작정인 듯했다. 준서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위병의 절제된 경고와 하나의 가벼운 반응을 번갈아 보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저 젊은 유튜버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건드리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듯했다. 다음 날 하나의 도전은 천안문 광장으로 이어졌다. 마침 국기 개양식이 열리는 시간이었다. 광장은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인파로 가득 차 있었다. 장엄한 음악과 함께 절도 있는 걸음으로 등장하는 의장대의 모습은 압도적이었다. 하나는 이 멋진 그림을 놓칠세라 인파를 헤치고 앞으로 더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의 목표는 행진하는 위병들 바로 옆에 붙어서 그들의 역동적인 모습을 배경으로 자신의 모습을 담는 것이었다. 여러분, 지금 천안문 광장 국기 개양식 현장입니다. 와, 진짜 멋있지 않나요? 제가 저 위병들 바로 옆까지 한번 가볼게요. 그녀는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든 채 거의 의장대 대열에 부딪힐 듯이 다가갔다. 행진하는 위병들은 하나의 존재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듯 정면만을 응시하며 기계처럼 발을 맞춰 나아갔다.
하지만 그들의 단단한 어깨와 일사불란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벽처럼 하나의 접근을 미묘하게 밀어냈다. 몇 번이나 위병의 팔꿈치에 부딪힐 뻔한 아슬아슬한 상황이 반복되었다. 멀찍이 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준서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저러다 큰일이라도 날까봐 조마조마했지만 나설 용기는 없었다. 그저 고개를 가로젓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하나의 카메라에는 위병들의 근엄한 모습과 함께 아슬아슬하게 그들 주변을 맴도는 자신의 모습이 담겼고 그녀는 그것이 꽤나 힙한 영상이 될 것이라고 만족스러워했다. 오후에는 왕푸징 거리로 나섰다. 베이징의 대표적인 번화가인 왕푸징은 온갖 길거리 음식과 기념품 가게 그리고 쇼핑을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하나는 이곳에서도 잠시 카메라를 켰다. 아까 천안문 광장에서 위병들 진짜 너무 빡빡하게 굴더라고요. 중국은 군기가 진짜 센가 봐요. 그래도 전 굴하지 않습니다. 내일은 진짜 제대로 된 작전을 펼쳐볼 거예요. 기대해도 좋아요. 그녀는 마치 대단한 비밀 작전이라도 꾸미는 사람처럼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지만 그 내용은 조금 전의 실패에 대한 투덜거림과 내일의 도전에 대한 허세에 가까웠다. 그녀는 길거리에서 파는 전갈튀김을 신기한 듯 맛보며 팔로워들의 반응을 살폈다. 대부분은 그녀의 대담함을 칭찬하거나 다음 도전을 응원하는 댓글이었지만 간혹 그녀의 행동을 우려하거나 비판하는 목소리도 섞여 있었다. 하나는 그런 댓글들은 가볍게 무시했다. 노이즈 마케팅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녀였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하나는 침대에 엎드려 노트북으로 중국 위병 움직이게 하는 법 따위를 검색했다. 대부분은 근거 없는 낭설이거나 절대 따라하지 마시오라는 경고뿐이었다. 몇몇 영상에는 관광객들이 위병에게 말을 걸거나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다가 제지당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지만 하나가 원하는 캐릭터 붕괴 순간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생각보다 쉽지 않겠는데. 하지만 이럴수록 더 오기가 생기지. 남들이 못하는 걸 내가 해내면 그게 바로 대박 콘텐츠 아니겠어? 그녀의 눈이 다시 반짝였다. 실패할수록 어려울수록 도전 의욕이 불타오르는 성격이었다. 그녀는 내일의 결전을 위해 더욱 치밀하고 도발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목표는 천안문 근처, 비교적 한적하지만 그 상징성 때문에 경비가 삼엄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민대회당의 외곽 초소였다. 그곳이라면 좀 더 집중적으로 위병을 공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어쩌면 자금성에서 마주쳤던 그 얼음 왕자 위병을 다시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다음 날 오후 하나는 잔뜩 멋을 낸 모습으로 인민대회당 근처로 향했다. 어제보다 한층 더 과감해진 옷차림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셀카봉에 연결된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작은 가방에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소품 몇 가지도 챙겨 넣었다. 드디어 목표 지점인 인민대회당 서문 근처의 한 초소에 도착했다. 예상대로 그곳에는 한 명의 위병이 꽃컨탄 자세로 서 있었다. 어쩐지 자금성에서 봤던 그 위병과 분위기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며 하나는 심호흡을 했다. 주변에는 관광객들이 드문드문 지나갈 뿐 어제 자금성이나 천안문 광장보다는 훨씬 한적했다. 작업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이었다. 자, 여러분, 드디어 결전의 날입니다. 오늘의 타겟은 바로 이분. 과연 제가 이 철벽 방어를 뚫을 수 있을지 다 함께 지켜봐 주세요. 하나는 라이브 방송을 켜고 팔로워들에게 상황을 중계하기 시작했다. 준서는 오늘도 어김없이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어제 왕푸징에서 그녀를 다시 본 후 왠지 모를 책임감 같은 것이 생겨 그녀의 동선을 따라다니게 된 것이었다. 하나는 처음에는 위병의 시야에서 살짝 벗어난 곳에서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거나 최신 유행 댄스를 추며 시선을 끌려했다. 하지만 위병은 마치 주변의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로지 전방의 한 점에 고정되어 있었다. 와, 이분 진짜 보통 아니신데요? 끄떡도 안 하시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하나가 아니죠. 하나의 얼굴에 승부욕이 어렸다. 그녀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위병이 정해진 시간에 맞춰 초소 주변을 짧게 순찰하기 시작하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위병이 방향을 틀어 그녀 쪽으로 다가오는 순간 하나는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그의 바로 앞을 가로막고 서서 스마트폰을 보는 척했다. 위병의 육중한 군화가 그녀의 코앞에서 멈춰섰다.
숨 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위병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싸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하나는 그 눈빛을 애써 외면하며 태연한 척했지만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이쯤에서 물러나야 하나? 잠깐 고민했지만 이미 라이브 방송은 수천 명이 지켜보고 있었다.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더욱 위험한 도박을 감행했다. 위병이 다시 움직이려 할 때 그의 반짝이는 군화에 일부러 발을 살짝 갖다 대거나 그의 소총 끝에 달린 붉은 술 장식에 손을 뻗으려는 시입을 했다. 명백한 규칙 위반이자 위병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금까지 의례적인 침묵과 절제된 움직임만을 보여주던 위병이 갑자기 돌변했다. 그는 번개처럼 빠르고 정확한 동작으로 하나의 얼굴 바로 앞에서 마치 거대한 벽이 솟아오르듯 차렷 자세를 취했다. 동시에 그의 입에서 천둥 같은 고함이 터져나왔다. 쯔부, 터이호, 물러서! 그것은 분노의 외침이라기보다는 오랜 훈련으로 다져진 모든 감정이 배제된 순수한 명령 그 자체였다. 그 짧고 단호한 외침에는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가 실려 있었다. 소리는 인민대회당의 거대한 벽에 부딪혀 메아리치며 사방으로 셔져나갔다. 하나는 그 엄청난 기세에 눌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너무 놀란 나머지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액정에는 금이 갔다. 주변에 몇 안 되던 관광객들도 모두 걸음을 멈추고 이 갑작스러운 상황을 경악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라이브 방송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조금 전까지 넘치던 허세와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다. 그 어떤 자극적인 콘텐츠도 폭발적인 조회수도 지금 이 순간의 공포와 수치심을 대신할 수는 없었다. 위병은 조금 전에 폭풍 같은 모습은 어디 갔냐는 듯 다시 완벽한 부동 자세로 돌아가 정면을 응시했다. 마치 방금 전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 그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하나의 거대한 기계처럼 보였다. 그의 발밑에는 하나가 떨어뜨린 스마트폰이 처참한 모습으로 놓여 있었다. 준서가 천천히 하나에게 다가왔다. 그는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에는 안타까움이 어려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허리를 숙여 하나의 스마트폰을 주워들었다. 액정은 산산조각 나 있었지만 카메라는 기적적으로 마지막 장면을 녹화하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공포에 질려 굳어버린 하나의 얼굴과 그 뒤로 꿈쩍도 하지 않는 위병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준서는 스마트폰을 하나에게 건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가씨, 저들은 그냥 동상이 아니에요. 군인들입니다. 자신들의 임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꾸짖음보다는 연민이 섞여 있었다. 하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부서진 스마트폰을 받아든 채 고개를 떨굴 뿐이었다. 귓가에는 아직도 위병의 우렁찬 고함 소리가 맴도는 듯했다. 수치심과 당혹감 그리고 아주 약간의 깨달음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녀를 휩쌌다. 그녀는 자신이 원했던 멋지고 반항적인 영상 대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했는지를 증명하는 초라한 기록만을 얻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쩌면 수십만 팔로워들이 열광하는 자극적인 콘텐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주 조금은 알 것도 같았다. 하나는 깨진 스마트폰 화면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라이브 방송은 이미 끊겼지만 팔로워들의 댓글은 실시간으로 그녀의 다른 SNS 계정으로 쏟아지고 있었다. 대부분은 그녀를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이었다. 간혹 걱정하는 팬들도 있었지만 평소 그녀의 자극적인 콘텐츠를 즐기던 이들조차 이번에는 등을 돌린 듯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위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조금 전의 소동은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주변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하지만 하나의 마음은 더 이상 평온할 수 없었다. 그녀는 위병의 흔들림 없는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굳건함 뒤에는 자신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무게와 책임감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다. 그녀는 스마트폰에서 문제의 영상을 바로 삭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되었다.
영상 속 자신의 모습은 한없이 초라하고 어리석어 보였다. 반면 위병의 모습은 그 어떤 영웅보다도 당당하고 위엄 있어 보였다. 해가 서서히 기울고 있었다. 인민대회당의 거대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하나는 말없이 돌아서서 그 자리를 떠났다. 그녀의 발걸음은 이전처럼 가볍고 당당하지 않았다.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러웠다. 마지막 장면은 그녀가 얼마쯤 떨어진 곳에서 국회의사당과 천안문 광장을 배경으로 존중하는 거리를 두고 조용히 위병 교대식을 지켜보는 모습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더 이상 카메라가 들려 있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들의 절도 있는 움직임과 그들이 지키고 있는 것의 의미를 되새기는 듯했다. 그녀가 이번 경험을 통해 얼마나 변화할지는 알 수 없었다. 어쩌면 내일이면 또다시 새로운 자극을 찾아 나설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그녀는 돈이나 인기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세상에는 존중해야 할 경계와 무게가 있다는 것을 아주 잠깐이나마 깨달았을 것이다. 저 멀리 위병은 여전히 굳건히 서 있었다. 개인의 하찮은 욕망이나 세상의 소란스러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의무와 전통의 상징처럼 베이징의 하늘 아래 그렇게 또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하나의 마음속에도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씨앗이 조용히 움트고 있었다. 그녀의 다음 브이로그는 어떤 내용이 될까? 어쩌면 아주 조금은 다른 이야기가 담길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감이 스쳐 지나갔다.